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n l'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i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참, 이렇게 바꿔야지. 3프로TV 앱으로 라디오 형태로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 9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자, 이제 11월도요. 이제 아순입니다. 어떤 분이 SNS에 일상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로 다양한 키워드를 적어 놓으신 걸 봤는데요. 익숙한 일상이라는 타이틀 안에 단어를 보니까 가족, 공부, 교육, 안전, 집, 침대,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또 누군가의 소원 안에 적힌 키워드 또한 똑같이 가족, 공부, 교육, 안전, 집, 침대, 자유. 그러니까 익숙한 일상과 누군가의 소원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맥락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겐 소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도요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일상이지만 또 다른 어떤 분에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맞이하는 토요일 아침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주식 투자, 돈, 또 부동산, 채권, 금리, 환율 이런 문제로 힘드셨던 분들, 또 다른 분들과의 관계, 진로 등으로 고민이 있으셨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놓여왔던 마음 한번 다 이렇게 놓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김프로의 상담소, 3프로 상담소를 엮어나가실 세 분의, 오늘은 네 분이군요. 네 분의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키워드가 이렇게 안에 어떤 이렇게 구조물을 감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가 따뜻함, 그게 가족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원하는 게 자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유지되려면 좀 구조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안전한 집에 또 침대도 있고. 저는 뭐 형님이랑 술만 있으면 근데 저 건강 검진했더니 지방간이래요. 지방간이 살짝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자제를. 형님 뭐 지방간은 뭐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 증거죠. 네. 난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간이 없다. 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간이 없다. 간이 있는데 좀 지방이 있다. 이게 뭐 신경 쓰지 마시죠. 저는 요즘 저 같은 의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 얘기한 대로 살지 말라는 주의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협회에서 옐로카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경제 멘토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간 괜찮습니까? 저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금 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연례 행사로 정말 하기 싫은 게 그거죠. 예, 요즘은 또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나머지 건강검진을 앞두고
몸을 관리하는 지인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워낙 스트레스가 많이 그러니까. 받으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한 12명 이렇게 모임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주사파와 비주사파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평상시에 주사파의 대부였어요. 여기서 주사파라는 거는요. 주류. 근데 안 먹는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노선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건강검진 뭐 체크업을 하려고 한 달 동안 야 그게 무슨 체크업이냐 평상시대로 하다가 가서 체크업을 해야지 그랬더니 말 못할 그런 게 있다고 이해하라 그래서 더 이상은 묻질 않았어요. 왜냐면 50대 중후반으로 가니까 좀 그렇네. 근데 이제 건강 염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검진은 이렇게 잡아놓되 네. 너무 그거에 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검진은 그냥 살짝 예약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국립서울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좀 염려가 너무 무셔갖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 비행기도 그것도 못 한다, 못 안 된다. 네. 다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힐링싱어 두 분은요. 팬텀싱어 1에서 우승팀보다 더 인기를 끄셨던 준우승 출신 듀오인데요. 네. 국내 최초의 10년지기 크로스오버 듀오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뭐 아시겠죠?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지금 또 대중 가수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목소리도 호흡도 기가 막힌 두 분입니다. 동기 동창, 같은 학교 같은 과, 성악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 특별히 모셨는데 요즘 같은 주말에 딱 어울리는 고품격 주말 아침을 만들어주실 파페라듀오 듀에토 백인태 유슬기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계신 어디든 오페라 하우스로 만들어드리는 유슬기 백인태 듀에토입니다. 진짜 오페라 하우스에 갔네요. 야,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엄청난 성량.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항상 인사하는 법이 이런 식으로? 네, 오. 저희 인사법. 행사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한결같이. 몇 학번? 저희는 05학번입니다. 05년도에 네. 성악과에 입학을 하셨군요. 네, 재수에서 06 06학번인데 네. 이제 네. 나이로는 05학번. 나이는 05, 네. 학번으로는 06. 학번. 네. 그러면 졸업하신 지 꽤 됐는데 엄청 꽤 오래됐어요. 됐죠. 네. 성악과 전공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다가 이게 되게 늦게 10년지기 듀오니까 네, 한참 있다가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거의 15년 됐는데요. 네. 친구로는 이제 저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31살에 팬텀싱어 나온 거고요. 네. 인태 씨는 대학교를 마치고 5년을 쉬다가 네. 팬텀싱어 놀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동네에 있는 어느 마트입니까? 개인 마트인데 좀 네. 몇 군데 있는데 뭐 지방 쪽에 있습니다. 회장님이시구나. 강화, 뭐 예, 몇 좀 군데 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회장님이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마트라고 그래서 그냥 동네 그냥 한 3평짜리 마트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 아닙니다. 네, 네. 혹시 이마트? 아니 이 마트는 개인 마트. 아니지. 그랬으면 저희가 여기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성이 달랐을 거라고. 그리고 이마트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상 그게 안 되네. 네, 네. 제가 정인태였습니다. 홍보해드리려고 했더니 네. 상호를 말씀 안 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플러스 마트라고. 플러스 마트. 네. 네. 문산이랑 여러 군데 좀 네.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플러스 마트 고객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름 처음 말해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상호명을 처음 야. 말해요. 그러니까 네. 백인태님 네 맞습니다. 플러스 마트 가서 백 사장님 찾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전혀 부담 없죠.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그러니까요. 자, 2017년 미니 앨범 듀에토라는 앨범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고 JTBC의 굉장히 유명한 그 컨테스트 프로그램이었죠. 크로스오버 4중창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에서 그때 1등이 누구였죠? 포르테 디콰트로라고 아. 예 있습니다. 보디콰. 거기도 네 분. 거의 4명입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나요? 그때 인기가 굉장했던 걸로 내 기억이. 엄청났죠.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 네. 그때 그러니까요. 초반에 정말 네.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해 주셔갖고
갑자기 저도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다가 가수가 갑자기 된 거예요. 프로스마트. 네, 플러스 마트에서 대리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백대리. 네. 아 대리였어요? 네. 오늘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라이브 곡은 좀 이 3프로 청취자분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네.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카루소라는 곡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루소. 위도 아래도 보지 마. 네. 그 곡을 저희가 또 부르거든요. 오. 파바로티가 부르는 네. 카루소. 네, 파바로티는 돌아오셨지만. 우리의 네. 로티 형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몬도라고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결혼식 장면에 나왔던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보니까 슬기 씨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이건 굉장히 주식과 잘 네. 맞는 것 같다. 가사가. 대충 설명드리면 세상은 돈다. 끝없는 우주에서 돈다. 방금 시작한 사랑도 있고 이미 끝난 사랑도 있다.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괴로워하고 세상은 멈춘 적이 없다. 어허. 낮이 가면 밤이 항상 따라오고 또 하루가 밝아온다. 이게 약간 경제나 이 모든 주식이 흐름이 일몬도는 무슨 뜻이에요? 더 월드라는 뜻입니다. 아, 더 월드. 이탈리아 말로 세계. 일. 몬도가 월드고. 네, 네. 몬도가 월드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만 한 소절만.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아 진짜 로마의 그 야외 음악. 네, 그런 느낌. 가면 네. 이렇게. 응? 야, 기대되는데요? 아이고. 근데 우리가 녹화일이 14일이거든요. 네. 어제 공연이 있으셨네요. 어저께 2회 콘서트가 네, 2시 있어요. 7시 공연을 하고. 그럼 한 주 먼저 오시지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저희야 뭐. 저희는 이 3프로 TV가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TV잖아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저도 막 이렇게 주식 같은 거 하는데 많이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 나와야죠. 네. 그 공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콘서트였어도 나와야죠. 네. 아니 근데 미리 좀 오셨으면 홍보도 좀 해드리고. 아유, 홍보 안 해도 전성 매진이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에너지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타고나신. 86년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86년생. 86학번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네. 의자를 빼고 그럼 투명 의자로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친구다. 같은. 우리 프렌드다. 그렇죠. 분명. 우리 김학규 선생님도 뭐 성악 클래식 느낌 이런 거 저는 없으세요? 뭐 그냥 경외감을 가지고 네. 보죠. 저희는 경외감을 가지고 오늘 주식을 배우겠습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네. 종목 좀 이렇게 좀 받아가려고 왔다고. 그러시구나. 근데 불행히도 우리 김학규 선생님이 종목을 하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도 경제를 하나쯤은 아시리라. 뭐 제가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나빠졌고 저는 그냥 사놓고 보질 않아요. 지금 여기 좀 온다고 그래서 예, 몇 개월 만에 봤어요. 사놓고.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는 괜찮았고요. 그거 대박 난 거 아니야? 그 두 개는 많이 샀는데 뭐 일진 머티리얼이나 또 아니면은 유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 안 근데 좋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투자자로서의 관록이 느껴지는 관록이라니. 투자 최소한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동학 개미군에 입대하시기 전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한 거는 아마 한 코로나 때 시작이니까 그거네. 네. 2020년 3월. 네, 맞습니다. 그때쯤 했고요. 잘하셨는데 타이밍 그죠?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부모님, 저 다 같이 먼저 아버지가 무조건 사야 된다. 네. 회장님이 네,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계속 사고 계세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다고 계속 사시고요. 네. 조금 미래 가치가 있을 만한 기업에다가 멋있겠네. 프로스마트에서 버르셔서 계속 주식을. 네, 계속 사고 계십니다. 프로스마트 2세 경영자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백인태님. 우선 듀에토입니다. 아니 근데 또 성악에도 조예가 있잖아요. 우리. 네. 저요? 네. 네. 뭐 모르죠, 뭐. 네. 네. 그래서 팬텀 싱어 같이 봤던 네. 기억이 있고. 아. 야, 요즘 젊은 분들 왜 이렇게 노래 잘하냐며 그렇게 아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래갖고 그게 막 복잡했잖아요. 막 같은 팀대로 쪼개서 막 경쟁도 하고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DJ도 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팔방미 라디오 DJ 하고 있습니다. 어디? YTN에서. YTN. 예. 우리나라 3대 라디오라고 하죠. 네.
YTN에서 다행히 저희도 주말 라디오인데 새벽 5시에 하는 거라 네. 주말 새벽 5시? 녹음을 해서 네. 저희들이 아. 고쳐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을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또 들으시는 많아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오히려 라디오는 그때 많이 들어요. 특히 YTN 뉴스를 들으시니까 같이 들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듀에토의 더 클래식. 듀에토의 더 클래식. 클래식 음악을 트는 거예요? 클래식 네. 음악을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오. 네, 얘기해드리고 예. 아, 오늘 카루소면 뭐 그러면 경쟁 프로가 기다려. 저기 뭐죠? CBS의 그 강서군 경쟁이 안 됩니다. 네. 거기는 지금 클래식의 탑이고 저희 이제 신인처럼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 4년 됐습니다. 그쪽이 4년이나. 3%라면 저희는 뭐 한 80% 정도 더 올라가야죠. 위에가 네. 상위 3%. 네. 친구 같네. 개그가 아재스러운데 그 맞춰서 네. 맞춰주시는 거구나. 놀랍다. 클래식한 하신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또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또 노래도 들을 텐데 너무 노래 첫 번째 기대되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야기 앞서 저처럼 소탐대실 하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34살 청년입니다. 평일엔 남들처럼 일하고 주말엔 남들처럼 노는 평범한 삶, 육체적인 활동 좋아해 시즌이 오면 와 철인삼종 취미까지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20년 12월 연일 지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때 저는 주식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주식은 도박이란 말을 줄곧 듣고 살아온 터라 선입견은 있어 늦게 시작했지만 최고점에 입문하게 되어 딱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처음 직접 투자를 해보게 되고 경제 세계라는 걸 알게 돼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바탕에서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 제 인생은 뻔해 보였고 결국 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 어이구. 꿈을 안고 도전해 보기로 했죠.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여러 일들 도전하고 노력에 얻어진 성취감에 기뻐하면서 저 자신을 관철해 나갔기에 이번에도 도전 멋진 인생을 그려가자 다짐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래를 약속하고 같이 살던 여자친구는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줬고 친구들 또한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저를 보고 응원해 주었지요. 하지만 시간만 점점 흐를 뿐 뜻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몰입하고 집중하며 더 채찍질했습니다. 집도 안 나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여자친구와도 금전적 압박에 제대로 놀지 못했습니다. 점점 삶이 궁핍해지고 끼니도 돈이 아까워 굶기수였죠. 아이고. 사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저 스스로 집어삼켜 모든 일이 무기력해지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친구들과 또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관계 모두 뒤로 한 채 숨어 지냈던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 정신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 놓여 자기 방어 기제가 심해져 어떤 상황에서도 말만 걸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순간 저는 괴물이 되고 말았죠. 결국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안 좋아지며 건강도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있어 허리 디스크가 생겨 신체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이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고 오랜만에 거울로 얼굴을 봤는데 정말 예전과 다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고요. 소지품 정리와 인간관계 정리를 하려던 찰나 저만 보며 살아오신 부모님 생각이 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눈치챘습니다. 정신 또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 정신건강과로 달려가 약을 받고 현재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곧 앞으로 어찌할지 방향도 다시 정할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하려는 것 아닌가요? 모두들 돈 때문에 평범하고 사소했던 행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 저는 너무 괴로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더,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바로 정신건강과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정말 금방 좋아집니다. 여태 미루다 이번에 가보게 됐는데 그냥 내과 의원이랑 차이가 없더군요. 조금만 일찍 가서 케어를 받았다면 제 인생은 지금 같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네. 사연인 34살. 듯 예. 사연 아닌 극복기시네요. 네네. 34살 청년이신데 파주에 살고 계시고, 예, 원래는 뭐 친구들도 좋아하고 철인삼종. 와. 마라톤, 수영, 철인삼종을 열심히 할 정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또 여자친구하고 같이 사셨나 봐요, 그죠? 네. 여자친구. 지금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헤어졌다 그랬군요. 참 관계도 안 좋아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네. 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분 혹시 있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주식이 한참 막 올랐을 거의 때 동년배시잖아요. 이 정도. 네, 그렇죠. 비슷비슷한. 다들 그런 꿈을 안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오래전부터 그런 걸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왔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갑자기 시작했는데 다 이겨야 되는 거고 그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업 투자만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조금 할 때는 잘 된다 그러다가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하고 돈을 더 투자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그때 꼭 부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안 말려요. 평상시에는 막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딱 주식에 딱 사표 냈는데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그럼 이제 더 막 강하게 잡으면 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중에 부자 돼서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갖고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전업을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이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네. 시장이 가장 좋을 때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도 가장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사실 제 생각엔 전업 투자라서 안 되기보다는 지금 비전업 투자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세장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는 굉장히 아주 낙관적인 기대치를 갖고 선택을 하다 보니 더욱더 리스크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가치 투자가 좋고 뭐 어떤 투자가 좋고 네. 뭐 다 자기한테 맞는 거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멘텀 투자자인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고 또 그럼 초기에는 또 사람들의 행동에 관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제 늘 시장은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모멘텀 투자자가 나쁘다가 아니고 우린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를테면 가치 투자자는 조금 다른데 이것도 역시 뭐 가치 투자자가 맞다가 아니고요.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고민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치 투자자는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7,000원일 때 3,000원의 안전 마진이 있구나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 7,000원은 우리가 다 보는 거고요. 10,000원은 나의 분석의 결과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나는 이 주식의 가치가 10,000원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알아주니까 7,000원이거든요. 그럼 7,000원이 10,000원까지 언제 갈지는 내가 계산할 수 없어요. 단지 기다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남들이 돈 버는데 혹은 주가가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는 약간은 어려움의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뭐 한 4, 5년에 한 번씩은 바보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 철학이 있죠. 나는 버틴다지만 그래도 그 비판이 언제 들어도 나한테는 이게 쉽지 않아.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나의 판단이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냥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도 투자자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전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온몸을 내가 다 던지는 건데 버틸 힘이 없구나. 예, 투자자가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승률도 더 높은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포트폴리오 돼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직장을 그만두고 대인 관계를 안 하고 여친과 헤어져서 주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하는 거니까. 집착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주식에서 실패를 본다고 해서 다 잃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다시 캐시플로우가 생기고 또 지금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피폐해진다. 관계도 네, 훼손되고. 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뭐 스스로를 괴물이다 뭐 했는데 뭐 그러신 건 아니고 이제 번아웃이 되면은 예민도는 올라가고 공감 능력은 떨어지기 네. 때문에 이제 화가 많이 납니다. 이 화가 이제 2차 분노도 많거든요. 그 짜증나도 화로 가고요. 뭐 무슨 누구한테 타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분노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 내가 요즘 좀 지친 거 아닌가. 내가 괴물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좀 스스로를 좀 셀프 체크하는 걸로 좀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은데요. 이분은 뭐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물론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오긴 오지 않습니까? 대형 위기가. 그러니까 온다는 전제하에 30대, 40대, 50대로 치면 언제 오는 게 낫냐? 만약에 온다면 30대에 오는 게 낫죠. 어떤 걸 전제로? 위기 후 좌절이 아니라 성장으로 갈 수만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딱 지금 위기 후 성장 쪽으로 위기는 겪으셨는데 그 방향이 좌절이 아니라 성장으로 꺾이신 네. 그래서 잘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신과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거꾸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손님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이 해도 변하려는 사람과. 네네, 이게 위기후 성장을 더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사실 정신과를 이렇게 달려가고 약도 받고 그러시는 게 대단한 거죠. 네. 제가 이 마음 관리도 비즈니스처럼 좀 생각하라 이런 말씀 많이 올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라는데 합법적인 선에서는 뭐 더 좋고 나쁜 전략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략을 써서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근데 생각할 때 의지로 하고 의지로 안 하면 상담으로 하고 영 안 되면 약을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약이 제일 간단합니다. 이게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요. 약은 그래서 물 먹고 꿀꺽 넘기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약이 최고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번아웃 됐을 때. 네네. 그냥 뭐 약이 필요 없다고 의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한지 아닌지 미리 알아보는 그런 모든 걸 하여튼 활용해서 이 위기는 왔지만 이걸 잘 성장적으로 하면 지금 인생에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이 나이에 제대로 해서 아는 사람 없지. 내 프레임에 더 소중한 가치를 이제 놓지 않고 이렇게 가신다면 이분은 이 순간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온 거니까 훨씬 자기 인생에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컨텐츠가 되실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하나만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균형을 위해서 꼭 두셔야 될 게 다음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확 지르지 마시고 네, 네트워크를 좀 만드셔서 좀 조언을 그러니까. 네, 오늘도 보시면 스타일이 이러세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는 아니고요. 좀 큰형님 스타일이야. 나 이렇게 해서 극복했거든.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되게 멋있는데 네, 가끔은 저처럼 제가 막 형님 하면서 의지하거든요. 네, 이런 형님들 좀 두셔야 돼요. 형님 두시라는 제가 좋은 이유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잖아요.
모두들 돈 때문에 평범하고 사소했던 행복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이제 이게 네. 철학적인 거. 네네 그 영적 변화가 온다고 할 정도로 위기 후 성장을 잘하면 그러니까. 네,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겠네 해서 다른 데 가서 막 고민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을 받고 많이 좋아졌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누군가를 이제 활용하신 건데요. 네,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하실 때도 그러니까요. 자기 뜻대로 추진력은 좋으신데 좀 귀 형님 나 이거 해도 기울여 될까요? 하는 뭐 형이든 부모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네. 아마 그때도 내가 보니까 친구들도 있었고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3프로 TV에 사연 왔으면 형님이 전업하지 못하게 말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연. 그런 거 많았는데 전업까지는 하지 마시라. 네? 근데 마트 대리에서 네. 전업 가수로 네네네. 전환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 전공 살려서 직업을 그죠? 네. 네. 어떻게 몇 년 되셨죠? 지금 저희 6년 차입니다. 어떠셨어요? 물론 이 가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일정하진 않잖아요. 소득도. 그래서 굉장히 좋을 땐 좋지만 코로나랑 이랬을 때 안 좋았던 적도 분명히 있는데요.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눈에 보였을 때 저도 어떻게 보면 제 꿈에 대한 가치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나는 내 가격을 못 받았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가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끝까지 그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이제 아마 그땐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겠죠. 인생을 위해서. 그렇군요. 하지만 유슬기님은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태 씨는 그만뒀다가 원래 자기가 잘하던 걸로 오히려 돌아온 거고 저는 계속 하다가 이제 매도를 할 타이밍에 이거를 매도를 하기 전에 손절치긴 너무 아깝다. 손절치 너무 아깝고 다른 걸 한번 더 투자해봐 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빵 같이 간 거라서 그러니까 진짜 말한 것처럼 아직 우리의 값이 아직 안 왔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멋진 말씀. 아직 30대 중반? 초반? 네, 중반이죠. 중반이죠. 중후반입니다. 7이니까. 37? 네. 재수하셨다 그랬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노래가 뭐라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하루속? 사연에는 일몬도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일몬도를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면? 사람은 세상은 돌고 도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네, 월드라는 뜻입니다. 월드. 더 월드. 네, 더 월드. 예. 그러면 환상의 듀엣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파페라듀오 듀에토가 불러드리는 일몬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Un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giorno ed il giorno vero. Per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e sono niente accanto a te.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브라보. 네. 아, 스타디움에서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적어도 뭐 콜로세움 정도 되는 야외 음악당에서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형들 오늘도 형님들 팬해야겠네요. 아, 너무 멋있네 우리 형들. 네? 와, 대박인데. 아니 그 잘하셨구만. 거기 프로스마트 대리를 그만두고 아주 탁월한 네. 그잖아요. 그렇죠. 웬만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 안 하셨겠죠. 여기서 계속 일해라.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럴 텐데. 아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이태리를 2번 가보기도 하고 또 지중해 이 연해에 있는 고대 도시들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거기마다 야외 음악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대리석으로. 외국은. 근데 거기서 실제로 노래를 하는 걸 한두 번 들어봤어요. 와, 그 기술이라는 게 대단하더군요. 쫙 이게 맞아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리죠? 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극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일몬도를 그런 환경에서 탁 바닷가라든지 자연 속에서 탁 들으면은 야 진짜 두 분이 진짜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런 탁 콜로세움 정도 되는 그런 원형 경기장이나 이 야외 음악당에서 공연을 꼭 하시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상상만으로 행복합니다. 폼페이. 폼페이도 좋죠. 야, 폼페이도 좋죠. 감사합니다. 예. 야, 근데 두 분이 그러면 팀을 결성하자고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나가자고 제가 이제 친구를 설득했고요. 그렇군요. 노래를 그만두고 있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노래 하나는 진짜 저 친구 잘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잘하는데 그냥 이 노래에서는 아버지 마트를 못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굴러간 거니까. 또 가업이니까. 네, 가업이고. 저도 아버지 마트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마 노래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 마트로. 상품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네, 그런 거니까. 진짜 아쉬우니까. 대단하신데요, 정말. 예? 그죠? 백인태님 아버님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 요즘 안 하는데 징징쇼라고 투자 실패담 내지 투자 성공담 얘기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야. 예.
프로스마트 백인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백인태 아버님. 그러니까 테너신 거죠, 두 분 다? 둘 다 네, 테너예요. 맞습니다. 네. 둘 다 테너로 이렇게 팀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네. 또 바리톤 테너가 하는데. 그런데 음색은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좀 더 거예요. 굉장히 무게감 많이 있는 테너는 네. 좀 이렇게 위에서 있는. 감각적인 그 목소리신 것 같고 우리 저 유슬기님은 뭔가 정통의 그딱 그죠? 그런 느낌이 그죠? 있죠. 네. 네. 그런 느낌. 맞습니다. 절묘한 이런 걸 뭐라 앙상블루. 항상 예, 맞습니다. 앙상블루.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이 준비가 돼 있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바로 앵콜할 뻔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 건 찍어야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빨리 두 번째 힐링송을 듣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사연을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예. 지금 대학에 다니시는 분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전역하고 내년 3월에 복학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요즘 삶이 제 맘대로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사회 나가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의욕이 정말 앞서서 전역을 하게 되면 정말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투자 공부, 영어 공부, 학교 동아리 2개, 그냥 노는 동아리가 아니고 학회와 성격이 같은 공부하는 동아리신가 봅니다. 네. 수학, 가외 등 군생활 동안 나가면 꼭 해내야지 하는 것들을 모두 소화해내고 싶은 마음에 이름 벌려놨는데 제가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속에 있던 열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마음에 조급함만 남아있네요. 영어 학원 공부를 하고 있으며 동아리 일이 치고 들어오고 저녁에는 수학 가외를 가야 하고 제가 너무 욕심을 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래는 따로 책도 읽고 하며 경제 공부도 하는데 요즘은 운전하면서 또는 이동 시간에 듣는 3프로 팟캐스트나 경제 라디오가 다네요. 제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몇 개를 잘라내고 하나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어영부영 3월까지 보낼까봐 마냥 조급하네요.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완벽하게 해내며 갓생을 사시던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서투른 민간인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근데 저는 그냥 복학할 때까지라면 좀 노세요. 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네? 또 복학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텐데. 네. 이거는 좀 저희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좀 의욕이 너무 과다하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당연히 몇 개 잘라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랄지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올리는 건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만 올리는데 그 삶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말고 본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본인 삶을 개척해 나가시고 그때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도 SNS에 올리기 시작하신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너무 남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떠세요, 유슬기님?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래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분야가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끝내놓고 다른 걸 해야지 이걸 2개 동시에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노래를 하면서 다른 것까지 했다면 아마 노래도 지금처럼 못했을 것 같기 때문에 아예 하나가 마무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다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은 하나를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성격은 많은 것들을 하시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네. 벌써 쉬어야 되는 동아리를 2개씩이나. 아, 그러니까요. 쉼이 중요한데. 전 동아리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네. 저희는 맨날 연습실을 가니까 야, 분명히 이거는 조금 많이 잘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만 영어 하시면 학원 어떨지. 공부도 하고 있고 네. 동아리 일 2개에다가 수학과에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경제도 사실 뭐 3프로 TV 팟캐스트 하고 뭐 경제 라디오 정도 들으시면 그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충분하실 것 생각하는데. 같은데 지금 뭐 그렇다고 막 큰 돈을 투자하고 계시지도 않은 거니까. 네. 어떠셨어요 대학교 때? 정신이 없었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놀았죠. 놀아야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거의 말씀하신 갓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네,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는 뭐 이분의 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뭐 애널리스트로 의견 말하는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굉장히 파워풀한 수단이고 한데 저는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조금 정보의 유통에 약간 함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확실성의 세상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고 확률과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약간의 자기 결단이나 자기 해석이 결여가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버티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것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튜브란 매체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듣는 건 많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뭐 시간이 몇 개만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삼프로 TV 들으시고 몇 개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 정보의 소통이 듣는 건 많은데 정작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의 결단이 투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삼프로 TV의 아주 그 현명한 어떤 그 출연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분이 진정성을 당해서 말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확실성의 영역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생각질환을 버틸 수 있는 건데 대체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좀 결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몇 개 오히려 좀 줄이시고 오히려 또 이럴 때는 또 그 텍스트를 통한 사유가 그렇죠. 더 필요한 것 책,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자료. 독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네요. 예. 이렇게 많이 바쁘면 사실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해지면 다시 심신이 지친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마음이 조급한 거는 이제 삶의 가치관, 프레임도 있고 이제 감정도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 좀 내가 나한테 툭툭 던지는 단어가 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서투른 민간인, 이 겸손한 표현이고 좋으신데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본인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생을 좀 개인적으로도 살았고 정신과 의사만 28년 했으니까 간접 경험도 좀 많이 한 직업인데 그럼 저는 과연 지금 완벽하게 뭐 완벽하진 않아도 내 스스로의 현재 이 삶을 서투르지 않다고 자문하면 퀘스천 마크이거든요. 왜냐면 인생이 그래서 약간 황당한데요. 나이가 뭐 50이건 60이건 70이건 다 서투르죠. 경험은 있지만 70은 처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입니다. 다 서툴어요. 90 사셨죠? 90 다 서툴어요. 90을 어떻게 살지 아는 90대는 아무도 없어요. 90까지 사셔도. 그래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서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 너무 좋은 말이다. 네. 물론 100살 산 형이 90대 어쩌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난감하고요. 이게 또 오늘 하던 시행착오 있어야 김영석 돼서. 교수님도 서툴어요. 백세 넘으신 그래서 거 이 처음 살아서. 서투르고 이게 남과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네 전혀 모두가 서투르다. 모두가 서투른 건 나만 서투른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오히려 지금 일을 줄이신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급하기 때문에 노는 거를 늘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노는 것도 세게가 아니라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마이너 브레이크. 마이너 브레이크. 2-3시간에 10분짜리.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가도 이게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두 가지 문제가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일을 할 때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무가 생겨요. 계속 중간에 브레이크를 없으면요.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면 잠잘 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사서 지친 건데 제가 진료를 많이 한 날 피곤할까요? 진료를 안 한 날 피곤할까요?
진료를 많이 한. 많이 한 날 피곤하죠. 네. 그럼 정서 상태는요. 약간 짜증도 나고 뭐 화도 날 수 있어요. 저 막 어디 근데 사실은 진료를 많이 해서 잘 산 날인데 그리고 자버리잖아요. 그럼 그날은 화난 날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을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 보면요 화만 나요. 팩트는 너무 열심히 산 1년인데. 그래서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좀 너무 좋네요. 우리 진짜 명언이다. 듀에토 곡을 들으신다든지 그럼 브레이크를 넣으셔야 돼.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고 투자 공부와 영어 공부 사이에 듀에토의 일몬도 만나요. 네. 나 또 불러주실 카루소 등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세상이야. 난 모두가 서툴어. 잘했어. 이렇게 딱 기억을 해줘야 1년을 돌아볼 때 좀 피곤했지만 열심히 살았네. 그렇지. 내년이 기대돼. 이렇게 작동되는 거죠. 있습니다. 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마인드 케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메모리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메모리에 투자하십시오. 야,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전자전기공학부 네. 전공이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졸업하면 취직하는데 사실 되게 그러니까요. 유리한 네, 전공이잖아요. 좋은.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패러그램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어영부영 3월까지 보낼까봐 마냥 조급하네요. 근데 지금 그냥 어영부영. 그 어영부영이 되게 부정적인 말로 안 들리고 이 지점은 내 인생의 휴지기 같은 거야. 그래서 못 만났던 친구도 보고 또 뭐 그게 스트레스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호기심도 한번 표출해보고 그런 거지. 어영부영 하지 않고 그냥 1살 때부터 한 80살까지 딱 하다가 꼴까다 해요. 어영부영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실제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너무 롱 걱정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시고요. 일단 그 12월까지는 일을 대신 일은 그대로 하시면서 마음을 12월까지 최대치로 놀아본다도 같이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고 그렇지. 싶어요. 마음으로 12월까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놀아본다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약간 비슷한 걸로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놀아야지 한다고 해서 더 놀고 공부를 등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너무 일에 집중했을 때는 놀자고 하는 게 일의 효율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 수능이 이번 주. 이거는 수능 끝난다고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뮤지컬도 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보통 3개월 동안 연습하죠. 네, 2개월 연습하고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하는데 이 작품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지. 이 생각만 하면서 그거 놀 생각만 바라보고 이걸 대신 엄청 열심히 해놓고 꼭 잘해서 놀러 가야지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영어를 뭐 어디까지 해놓으면 뭐 해야지. 보상을 줘야 돼. 네, 보상을 줘야 돼. 자기 보상을 줘야 돼. 스스로한테도 맞아요. 보상을 줘야 돼. 네, 보상을 줘야 너무 된다고 중요한 생각해요. 말이네요. 네. 보상을 줘야지.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먼저 노세요. 먼저 놀아라. 실컷 그것도 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이 마음이 편할까요? 네,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노는데 퍼포먼스 오릅니다. 안 믿기지? 해보세요. 자, 그럼 보상이 필요해요, 우리도. 예. 네. 꼭 전으로 자꾸 뒤로만 미루지 마시고요. 오. 네. 듀에토가 보상을 좀 해주세요.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노래로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노래 부르면서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끝판왕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되죠. 한국말로 해도 카루소. 카루소. 네, 사람 이름입니다. 카루소. 네, 성악가의 이름인데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일대기를 그린 노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형님께서 불러서 아주 유명해진 우리나라에서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 이미 육성으로는 파바로티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저 세상 고인이 되셔서. 근데 이제 한국의 후배들이 성악계의 후배들이 카루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물론 파바로티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듀에토의 진성으로 한번 다른 차원의 카루소를 한번 즐겨보시고 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듀에토가 불러드리는 카루소 마지막 힐링송으로 청해 듣죠.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오. 와. 이게 목소리도 저희 목소리인데 가시다가 다 서 계신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아, 점심 때 쉽지 밖에서 않은데. 들리는 건가요? 예. 아 예. 밖에서 나가나 보네. 들리죠. 얻어 걸리신 거죠? 감사합니다. 야, 이런 공연을 저희가 할 수 있었네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우. 형님 폼페이 한번 우리 아, 우리 또 마음 먹으면 하지. 폼페이 상담소 한번. 폼페이 3% 상담. 우리 특징이 뭐냐면 마음 먹으면 꼭 해요. 그럼 저희도 다 같이 휴식하러 한번 가는 건가요? pompe이로. 우리가 하워드 막스도 우리 사무실에 초대해서 했잖아요. 이야. 그 인터뷰를. 제가 그랬더니 야, 워런 버핏은 언제 하냐 그러던데. 이게 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죠, 빨리. 예.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두 분. 아닙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 팬텀 싱어에 나가서 준우승을 하신 거는 정말 우리 이런 이제 크로스오버 장르를 좋아하시는 모든 음악 팬들에게는 참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활동해 주시면서 우리 모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악 선물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오세요. 아,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네, 좋습니다. 네. 아니면 올해 저희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셔도 돼요. 아,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 저희가 공연을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그때 저희가 제작진에서 연락하면 꼭 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2월 24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친을 만나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정말 좋은 오랜만에 저희가 성악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청해 들었는데 네. 이 토요일 아침에 포크송이나 뭐 이런 감미로운 발라드를 듣는 것도 좋았는데 이건 또, 두 분의 힘 있는 예? 정말 그죠? 고막이. 이런 노래들도 힘이 되네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3프로TV 1부 순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유명한 한의사 한 분을 모십니다. 40만 명. 유튜버 한의사인데요. 구독자만 무려 42만 명이 육박하는 김순열 TV의 김순열 한의사와 함께 또 건강 얘기 재밌게 나눠드릴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5분만 있다가 여러분 다시 뵐 테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